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제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 있어서 이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제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작전명 시크릿에서 이 4가지 작전을 통해서 오늘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확실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이 되어가고 있고요. 달 말이 가면 갈수록 지금 수익률 대결이 갑자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위 한규수 매니저를 한 자릿수로 쫓아온 정종택 매니저가 오늘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지 잠시 후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전 짜보는 작전명 시크릿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월수팀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상승 종목 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특히나 장 막판에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오늘 코스피 0.42% 상승했습니다. 10포인트가량 더 올라가서 2610선도 뚫어낸 2613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요 1.35%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다시 한번 860선 탈환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반면에는 코스닥에서는 901개 종목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2천억 원이 넘는 물량들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54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만 해도 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배당락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당락은 항상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 증시 사실 쉬어가도 그렇게 크게 불평이 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간 시장이었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배당락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0.8% 정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된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출발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요. 앞에 좀 스타화면 좀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하락 출발은 했지만 계속적으로 주가 지수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출발했지만 계속적으로 장 막판까지 좀 지수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이제 바이오 쪽이 강했다가 오후에 좀 들어들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순환매 도는 모습을 좀 보이는 좀 하루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쉬어갈 수도 있는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강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쉬어가도 됐는데 이렇게 또 잘 가니까 기분이 더 좋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오늘 근데 좀 계속해서 좀 걱정은 계속 올라오는데 시장은 올라가니까 참 형용할 수 없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사실 이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배당락 때문에 뭐 대략 좀 마이너스 0.8에서 0.7%가량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있었었는데 사실 장 초반 내에서 흐름들을 지켜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외부 시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뭐 미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생 증시의 변동성이 있었냐 그런 부분도 아니고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은 어땠냐? 횡보했습니다. 큰 이슈는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물론 현물에 대한 매수세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5천억 가까이 선물로 억지로 좀 당긴 시장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코스피 200 특히나 현물과 선물의 지금 베이시스 포인트 차이가 대략적으로 3.7%라고 정말 큰 차이로 지금 벌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차트와 현물 차트를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현물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 박스권 형태의 횡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선물 차트만 지약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물 옵션 기준으로만 시장을 강력하게 당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기조로 모든 시장이 전반적인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상승 장세는 아니었고 일부
수급 이슈 그리고 이번에 배당 락으로 인해서 다시 재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존의 주요했던 종목들만이 좀 강세를 그렇죠. 보이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이 베이시스 포인트 메꾸려고 선물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 어쩔까 이런 걱정이 조금 깔려있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뭔가 빠졌다면은 한번 쉬어가서 내일부터 달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서 뭔가 네. 또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이길 수 있는 작전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부터 업사이드로 갈까요? 이제 다운사이드로 갈지 상당히 많이 고민이 좀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7월 전고점 라인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로 드디어 박스권을 탈피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이 우리의 본격적인 상승장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나올지 많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 이 매니저님의 뷰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 탈피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쉬어갈 구간은 아직 보인다고 보시나요? 이게 정말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롱과 숏의 시대라고 맞아요. 참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12월 달 특히나 이번 크리스마스 랠리 확률적인 분표로 말씀 전해드렸을 때 73% 이상의 기록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후속타로 크리스마스 랠리 12월 달 이후 1월 달의 흐름에 대한 표를 또 한번 가져왔으니까 화면 함께 보시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평균적으로 상승했었던 퍼센테이지는 평균적으로 73.6%입니다. 자, 그럼 73.6% 상승해서 평균치는 1.4%인데 올해 2023년도 12월 상승분은 4.09%입니다. 평균치를 높게 올라갔었을 때 다음 1월 달에 증시에 대한 상승률 퍼센테이지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61.5%, 평균치를 상회했을 때는 59.3%, 지금 같은 경우는 59.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이미 더 빨리 나온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뭐 1에서 2%가량 강력한 상승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1% 이하권으로 0.6에서 0.8%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시장 내에서 증시 격언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그것도 한쪽 테마로만 좀 쏠린 채로 많이 달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률적인 분포는 언제나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12월 달에 상승할 확률은 73.6%였습니다. 다음 그럼 이번 평균치보다 높게 올라간 다음 1월에 대한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는 59.3%가량이다라고 현재 구간에서 일부 가격 조정 내지는 속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되는 1월 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특히나 기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우리가 이런 롱과 숏, 위냐 아래냐, 네. 횡보를 할 것이냐 이 고민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신용 지금 부분인 것 같아요. 신용이 지금 어찌 보면은 다시 이제 다시 예대금도 다시 올라오고 비투도 다시 늘어나고 신용도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다. 근데 신용 구간을 이전 구간이랑 대조했어서 보셨을 때 아직도 올라갈 자리는 한참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모습만 봤었을 때 시장이 지속적으로 미국장과 같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위치적인 신용 리스크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3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내년도에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뷰와 단기적인 뷰를 좀 이제 확실하게 나누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계속 사도 되나요? 3점까지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앞에서 우리가 확률적인 부분을 봤었다시피 이 확률적인 부분을 일단 확인하고 숨을 돌리고 가는지 안 돌리고 그쵸.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시장 내에서 일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엿보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코스피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지고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에 대한 여부까지 보는데 자산의 쏠림 현상이 지금 국내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섹터 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대략 일단 11월 20 말일까지 통계표입니다. 12개월간의 각 자산, 이 펀드 플로우가 MMF가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느 섹터의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분표도표인데 예. 보시면은 이 노란색 혼자서 고고하게 지금 치솟고 있는 테크. 네 테크입니다. 테크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못 가고 있어요. 어. 이게 사실 정말 걱정인 부분이 왜냐하면 빠르게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롱과 숏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그래서 올라갈 건가요? 내려갈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확정적으로 그래서 경기 회복했나요? 우리 실제 경기는 어떻나요? 아직도 물음표를 긋고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마 또 실적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출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일은 없는지 아직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 내에서는 업과 다운으로 나누시기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는 방향 쪽으로 저는 굳이 방향성 잡지 마시고 어차피 2024년도에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네. 조정 나오면 무조건 매수 관점은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현금 확보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 예.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과 다운 좀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확실히 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내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미리 컨택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방금에 주신 테크 섹터만 좀 쏠린 현상을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고 싶어요. 이걸 보면은 사실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2차 전지도 올해 초에 저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품이 거치는 데까지 한 4, 5개월 정도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가 좀 이런 걸 우려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도 걱정이 되네요. 사실 버블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버블이 맞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일부 버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버블이 아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 구간에서 금리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실제 경기는 안 좋은데 기업 경기가 좋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업 간의 거래 형태가 가장 이루어지는 섹터, 특히나 B2B 형태라고 우리가 하죠. 이전에 대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B2C 내지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많이 도니까 B2C 형태로 많은 기업들이 올라갔었다면은 지금 형태에는 B2B 형태의 기업들의 기술 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이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버블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B2B 형태의 기업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다시피 네. 실적이 한 차례 더 레벨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죠. 네, 그런 부분만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B2B 형태로 이뤄가는 반도체 쪽으로만 좀 수급이 쏠리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정종택 매니저의 이 내년 뷰는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업사이드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디세요? 저는 좀 다르게 한번 분류를 해보고 네. 싶습니다. 우선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요 좀 구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삼성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트 한번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달 고점 부근까지 지금 지수가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 위로 캔들이 올라탔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되시는데 코스닥을 좀 보시면 좀 움직임은 좀 다릅니다. 8월달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는 아직 상방 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됐고 결국에는 뭐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좋은 주가 랠리를 좀 펼쳐왔고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계속적으로 경신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덜 올라가는 쪽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쪽을 좀 보는 게 단기적으로 1월 달에는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쪽을 이제 대중소로 분류해 본다면 저는 미드 스몰캡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게 분기 좀 추정치를 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보게 되면은 3분기에 2조 4천억 정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 수급도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효과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뭐 뚜렷한 호재 없이도 1월 중에는 주가 흐름이 항상 좋았다라는 걸 이제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을 좀 읽어보면 특히 중소형주들의 초과 수익이 1월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 본다고 하면 코스닥의 위치가 낮다라는 거 그리고 1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차면
4분기 이제 잠정 실적들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1월 달에. 그런 기업들이 랠리를 많이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반기까지 뭐 반도체 쪽 주가 위치도 낮고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빠르게 턴할 수 있는 중소형주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3분기 호실적 발표한 반도체 기업들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가 제출된 11월 중순 이후에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뭐 ENF 테크놀로지도 있고 제우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또 새롭게 영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 쪽에서도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빠르게 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접근해야지 1월 달에 좀 좋은 성적표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범수 매니저와 정종태 매니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제가 던진 주제, 지금 뭐 과열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지금 덜 오른 종목을 확실히 덜 오르고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빨리 픽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을 들어주신 정종태 매니저님. 네. 그럼 한 가지 이거 화면 한번 더 보여드리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적으로 연중 신고가 경신했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직 반도체 업종 지수 보면 아직 덜 올랐거든요. 예.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업사이드가 분명하게 있고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이 시점이 지금 1분기예요. 1분기 때 예상 그 코스피 지수 상단이 많이 높아지는 게 1분기 시점이기 때문에 1분기 시점 그리고 실적 잘 발표하는 기업들을 잘 지금 픽하고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뭐 1월부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좋고요. 2분기 좀 행보하고 하반기 좀 안 좋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하중 이렇게 좀 표현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브리핑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저까지는 안 붙여도 될 것 같고 하 중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좋은 투자 포인트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보자. 오늘 모처럼 반도체 안에서 HBM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렸습니다. 하루하루 이 시세 분출이 다른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좋긴 하지만 동시에 어렵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종태 매니저님, 이럴 때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펀더멘탈, 승부, 뭐 실적 이쪽을 봐야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당장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그렇죠. 때문에 실적 당연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쪽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외국인 수급적인 추이를 좀 보면서 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30일 정도에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100억 정도 단위의 규모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게 오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쳐오다가 중요한 좀 자리를 좀 돌파했거든요. 요 오늘 빨간색 캔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대략적으로 한 15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3주 정도에 있었던 종가를 한 번에 지금 치고 올라갔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매수세도 강하게 좀 붙었다는 거 확인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대장주들이 이제 3분기에 뭐 HBM 향 쪽으로 많이 익스포저가 뭐 기대감들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랠리를 펼쳤었죠. 뭐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오늘 좀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 사실 그 전에는 중소형주도 움직임이 좀 좋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키 맞추기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적 잘 발표하는 기업들 빠르게 갈 거고요. 대장주들도 다시 한번 좀 랠리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뭐 반도체 업종 자체는 사실 하나마이크론도 내년 그 기업의 EPS를 보게 되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이 기업이 이제 실적만 보여주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는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들이 이제 확실하게 턴하는 모습들 보인다고 한다면 재차 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업들도 대장주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중소형주도 랠리를 아까 펼칠 수 있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세트로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포트에 넣으시면 거기서 좀 주가 위치도 낮고 실적 빠르게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한 1, 2월 안에 30%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도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는 걸 보면은 우리가 방금 뭐 이제 실적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반도체 시장에서 좀 소외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도 뭐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뭐 디자인하우스, IP, 실적과는 좀 거리가 먼 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와서 그쪽에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주안점을 좀 뒀는데 조은수 매니저님 지금 뭐 그래서 기대감, 실적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 둘 다 선택 안 합니다. 반도체 섹터로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섹터는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키 맞추기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보자? 그렇죠. 이게 덜 오른 종목 위주라고 하는 게 테마성이 좀 상당히 앞선 시장에서도 강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HBM 후공정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충분히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저는 좀 머리 물음표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아니, 오늘 왜 오르나? 이슈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배당락 기산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참 돈 많으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라도 올라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키 맞추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 시장이 좀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선행적인 급등세를 만드는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그럼 기본 베이스로 돌아가가지고 키 맞추기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이전에 지금 못 올라간 섹터가 뭐가 있어요? 소부장 그리고 전공정입니다. 아직도 못 올라갔고 이제 오늘 슬금슬금 올라온 종목들도 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이 원래 계속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뭐 예전에는 전공정 가고 후공정 가고 뭐 소부장 가고 막판에 뭐 PCB 올라가면 끝납니다. 뭐 이런 사이클까지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단 최근 시장 내에서 선행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고 워낙에 반도체 특히나 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너무 강력한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올라온 전공정들은 왜 못 올라왔냐? 이제 앞으로 이 사이클 구간이 문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아시아의 용 3마리의 연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의 용 3마리 하면은 대만, 반도체,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 총 3개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이제 맞는 바 목표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디램, 낸드 시장. 세 번째로 일본은 소재. EUV 펠리클 같은 부분들, 네. 뭐 공급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명확하게 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디램이나 낸드 sek터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HBM이 강력하게 갔죠. 다시 이제 내년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장비 증설 관련된 부분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이제 증액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제 되풀이 해보면은 드디어 이제 감상 끝내고 다시 증설 체계로 넘어가는구나라고 바라보면서 아직 못 올라왔었던 전공정 내지는 생산량 증가했다는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BM 섹터들 내에서도 이전에 올라갔었다가 쭉 밀렸는데 너는 왜 못 가니라고 억울했었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PCB, 대륙전자. 네. 네, 그런 종목도 있다시피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맡고 있는 낸드, 디램 관련 쪽으로 아직 못 올라간 전공정 내지는 PCB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화면 안 보고 그냥 말씀으로 전해드릴 텐데 네. 트렌드포스라고 해가지고 대만의 이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항상 전해주는 사이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내년도 2024년도에 낸드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 내년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를 18%에서 23%를 내놨습니다. 명백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셨다시피 자 그러면은 내년도에 실적 회복할 거 디램 낸드 확정됐네요. 디램 낸드 쪽으로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대덕전자를 좀 강조를 해 주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디램과 낸드 쪽 어떻게 보면 다시 오리지널로 백투 오리지널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때 반도체 내에서 뭔가 미들 스몰캡 쪽으로도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네. 지난번에 사실 11월 달에 편입은 했었는데 네. 11월 달 안에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드림텍이라는 기업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지문 센서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AI 매틱스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관제 시스템에 대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좀 첨언을 좀 드려보자면 실적 좋고 기대감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텔레피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시세가 나고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3분기까지 누적으로 좋은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좀 좋았고요. 사실 드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좀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3분기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한번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드림텍은 이제 좀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지금 채팅창에 딱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이야기만 한번 해보면서 반도체 얘기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은은효님께서 칩리스, 팹리스, 데이터 센터 살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보면은 이때 올라가면 이걸 잡아야 되고 이때 올라가면 이걸 잡아야 되고 다음 타자 잡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지금 중심이 있는 종목 하나, 두 개 이 정도만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요? 조은수 매니저 짧게만 들어볼게요. 중심 있는 거 하면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조금만 뭐 가야 되고. 뭐 투자 성향이 다른 부분인데 네. 하나씩 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도체는 섹터별로 하나씩 담으셔도 상관이 없고 네. 나는 진짜 잘 모르겠고 쭉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는 디램 낸드 시장입니다. 해당 구간의 투자가 대덕전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코로나 시즌 이후에 이제 3년에서 이제 5년 차 구간이 데이터 센터 교체주의가 일어나는 순간인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쪽도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잡으실 수 있는 대덕전자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8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8대 공정 외에도 다른 어떤 뭐 세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스크러버, 칠러 장비 만드는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위치가 낮아서 좀 이제 시세에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한두 종목 잘 추스려서 포트에 담아 놓으신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좀 놀랄만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 확인하시죠. 자, 내년 뉴 모멘텀은 XR. 자, 올해 내내 인공지능, 이 AI의 엄청난 확장성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XR 기기와 메타버스가 최근에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년 애플과 삼성의 이 XR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XR과 메타버스 다시 한번 좀 전성기 이끌 거라 보십니까, 내년에? 전성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장 내에서 재료 모멘텀은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들 기준으로 XR이나 AR, VR 이 전반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필요한 게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 소형 칩 부분 최근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게다가 뭐 전장과 연결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가 내에서 연결지을 수 있는 재료로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CES 2024에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듣고 기대하셨던 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그중에서 굳이 XR, 특히나 스마트 글라스를 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우리가 뭐 XR은 뭐예요, AR은 뭐고, VR은 뭐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굉장히 헷갈리시잖아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XR, VR, AR 이 시장 내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실질적으로 뭐 오큘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코, 뭐 HTC 여러 가지 이 실질적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본 소비자로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이런 안경 형태로 나오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 쪽만 보시는 게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의 문제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대감만 안고 이제 단기적인 재료로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지 마셔라 하는 게 이게 머리에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써봤는데 2시간 이상 쓰고 있기 힘듭니다. 피곤하죠. 피곤하고 머리 눌리고 이게 딱 벗어보면은 땀 묻어 있고 맞아요. 좀 그런 이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신세대 기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점이 언제나 좀 해소되기 마련이고 이번에 애플 관련해서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음에도 애플은 고정 고객 측이 많기 때문에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글라스가 뭐냐 하시면은 이 안경에
초소형 SO 칩과 함께 이 안경통에서 이제 AR을 좀 이제 송출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화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송수신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최근에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이제 AR 글라스가 좀 나온 모습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뭐 카메라,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카메라, 뭐 전력 데이터 송수신기, 뭐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시장 내에서 무겁고 장기적으로 쓰기 어려운 거를 불편해야 한다는 모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 글라스 쪽을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조금 아직 못 올라갔고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섹터를 이야기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딱 뭐요? 네. 힌트가 있습니다. 아하. 힌트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이 스마트 글라스가 너무 초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전송을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기기들이 필요해요. 네. 이쪽에서 SOC들이 전반적으로 전력 반도체들이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한 SOC 쪽도 좀 같이 보시면은 좋다. AR 글라스, XR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함께 재료성과 함께 반도체 섹터, 재료 섹터 내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니까 네. 관련주들 눈 여겨보시면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XR 섹터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파생 효과로 우리가 SOC 전력 반도체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종택 매니저님은 이쪽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충분히 뭐 재료 모멘텀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3분기에 사실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뉴프렉스라는 기업인데 주가도 좋았어요. 예,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런 모멘텀 훈풍을 좀 받으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차량용 쪽으로도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4분기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는 이제 뉴프렉스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LG 이노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또 대장주 LG 이노텍이 있었고요. 자, 그럼 조범수 매니저님은 또 어느 종목 공개는 안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나무가 뽑겠습니다. 나무가? 카메라. 카메라가 네.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섹터다 그쵸. 보니까 소형화 내지는 전장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 카메라 쪽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쪽에선 카메라를 강조해 줬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는 LG 이노텍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는 나무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작전으로 가볼 텐데요. 네 번째 작전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2024년 유망 섹터와 종목을 찾아라. 저희가 이제 내년 2023년 거래일 하루 남았고요. 특집 보너스 트랙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매니저님들 평소에 주제만 준비를 하시고 주제만 준비하시는 워낙 벅차다 보니까 내가 여기는 좀 유망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 보너스 트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섹터를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가장 유망한 종목까지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 좀 계속 얘기 역시나 드리고 반도체군요. 싶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뭐 시장 이끌 업종은 반도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기술적 위치가 낮게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그중에서도 4분기에 또 좋은 실적 발표할 기업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뭐 아이템이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죠. 뭐 CXL부터 해서 온 디바이스 AI, 뭐 PIM까지 뭐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거들 뿐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조 매니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본업에서 돌아선다라는 거죠. 디램과 낸드 가격이 돌아서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런 사이클 결국에는 반도체도 사실은 뭐 성장 섹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시클리컬하게 그런 가격적에 민감하게 좀 반응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좀 군계 일학하면서 이번에 4분기에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기업은 이제 TSE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3분기에는 실적 잘 발표했습니다. 잘 발표했는데 주가는 이제 좀 장기 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재차 좀 상승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메가터치랑 타이거 오일렛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훈풍도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좋고요. 그리고 그 자회사들에 대한 모멘텀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뭐 TSE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따박따박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고 올라가는 반도체, 그 안에선 TSE 종목을 소개해 줬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도 당연히 반도체를 넘버원 섹터로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탁을 좀 했습니다. 반도체만 너무 얘기하면 재미없다. 다르게 좀 좋게 보는 섹터 있는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해 주셨죠? 오늘 우리 참 청개구리 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견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쪽도 한번 보시자는 그렇죠. 의미로 다양하게. 좀 다양하게 좀 펼쳐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많이 잊고 있는데 지금. 완전 잊고 있고 아까 제가 펀드 플로우, MMF 플로우 보여드렸을 때 테크놀로지가 쫙 올라가고 있으면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서 지금 시장 기대 심리는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하니까 다 올라가자 이 얘기인데 사실 금리 인하 이야기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별게 없습니다. 참 아쉬운 내용인데 유가 특히나 에너지 섹터가 참 시기적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가나 에너지 섹터들을 이야기하면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 당장 경기는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한다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할 거야라는 모습이 있다시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 에너지 수요에 대한 회복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 쪽도 정말 우리가 아까 시장 내에서 롱과 숏 위 상방이냐 하방이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이쪽 섹터도 굉장히 상방과 하방에 대한 논의가 분분연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에너지를 보자 이거죠? 보자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를 선제 지표로 보자? 지표로 보셔야 된다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하셨을 뉴스가 예멘, 홍해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물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또 유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며칠 전에 미선물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종목들도 올라가는데 사실 시장에 그렇게 주목도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잊고 계신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전략 비축료도 아직 미국이 더 많이 채워야 되는 부분. 현재 구간 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머리가 아픈 상황들이 연이어져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페드 펀드 레이트랑 지금 유가 가격에 대한 변동 구간을 좀 체크해 왔는데 예. 유가가 또 오늘 좀 올랐죠. 그리고 유가가 또 오늘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화면 같이 보시면은 지금 참 어려운 구간인데 항상 이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 가지고 경기 침체를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건데 이 회색으로 점철되어 있는 구간이 경기 침체가 왔었던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었던 구간이고 지금 빨간색이 유가, 파란색이 금리입니다. 금리 구간이 지금 보시면은 꺾이면서 경기 침체 온다고 유가 같이 꺾였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후에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니까 유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통일해요. 지금 구간에서 그럼 보시면은 페드 펀드 레이트랑 유가가 지금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선행적으로 좀 많이 밀린 구간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요? 그러면은 유가 같이 빠질 겁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면요? 그러면 경기 회복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근데 선행적인 구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에서 선행적으로 만약에 유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가 올라간다고 하면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표로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뤄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고 가시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포인트도 같이 팔로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뭐 이제 저희가 오늘 2024 유망 섹터와 종목을 찾아라는요 내일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여기에 관해서 3개씩 총 한 6개 섹터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내일 스타워즈 투나잇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작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넘어왔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룰이 함께 있는지 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N 골드 4인 매니저들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수련 당일 한 종목씩 편입할 수 있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방송 다음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요.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합니다.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되고요.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정종택 매니저와 한규수 매니저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한규수 매니저가 74%로 더 올라간 모습이고요. 정종택 매니저 62% 수익률, 3위 백인현 매니저 마이너스 2%대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 볼까요? 여기도 일단은 퀄리타스 반도체와 레뷰 코퍼레이션의 엄청난 상승률 1위와 2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3위 조범수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22%대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오늘 이제 수정사항, 포트 점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의 SK가스 오늘 손절가 터치했고요. 또 MBT는 내일 시초가로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말고요. 일단은 정종택 매니저님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네. 어제 한올바이오 파마를 벌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종택 매니저가 네. 한올바이오 파마를 매도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제 그 수익률에 대한 이제 매니저분들의 확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어제 수치면서 아까 방송 출연 중에 있어서 네. 제가 좀 잠시 좀 심리적으로 이게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은 이제 좀 저항대가 셀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좀 내렸는데 사실 아쉽긴 하지만 뭐 이 네. 또한 또 승부의 또 하나의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네. 뭐 철저히 저는 이제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요. 세 종목 정도 좀 리뷰 좀 드릴게요. 예. 우선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좀 초과 달성했고 한 어제 50% 포트 넘는 아웃했죠? 포트아웃된 종목인데요. 차트 화면 보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은 이런 포인트를 좀 맞춰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보통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풀릴 텐데 그런 풀리는 시점에 맞춰서 단기 평선을 캔들이 올라탈 때 그러면 이제 뉴스들이 좀 붙어주면서 좀 올라가는 이슈들이 있어서 레뷰 코퍼레이션은 뭐 틱톡샵 관련된 이슈가 좀 엮이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좀 올라갔다는 거 좀 리뷰 드리고요. 네. 지금은 좀 조정받지만 4분기 실적 기대감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트래킹 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또다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어제 좀 박스권 정도에서 좀 오늘 이제 강하게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올라간 부분이 뭐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모멘텀도 많고요. 뭐 이미노마트는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번에 또 바이오주 섹터 달려갈 때 한올바이오 파마도 같이 좀 달려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세가 낮기 때문에 조금씩 다시 한번 또 모아가기에는 좋은 자리가 나올 때마다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한양이 네, 유한양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유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지금 이제 구름대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번에 또 이제 중남미 쪽에 대한 세션에 대한 발표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것도 뚫으면 또 시세가 날 수 있어서 내일 요거 하루 또 기대해 보면서 1위 이제 매니저님이 한기수 매니저 좀 격차를 좀 졸여 나갈 수 있는지 기대감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자 SK가스부터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다시 좀 따뜻해졌어요. 근데 오늘 SK가스가 근데 눌린 그 손절가 터치한 게 사실 배당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설명 들었을 때 당시에도 좀 이제 해치성으로 가져가셔도 좋고 배당락 노리셔도 좋다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사실 이 단기적인 낙폭 구간에서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 구간으로 좀 설정드리는 손절가니까 하지만 배당락 챙기셨으면 사실 뭐 만약에 하락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본저가 내지는 수익권으로 그렇죠. 확정이 되실 겁니다. SK가스 같은 경우는 앞서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설명드렸다시피 에너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해치성 물량이 되니까 충분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넥슨게임즈 리뷰해 드릴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매각건이 결국에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경영권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금 걸림돌이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제 게임주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인건비인데 AI 섹터로 특히나 인건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게임주입니다. 넥슨 게임주는 게임주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고 다음으로 MBT입니다. MBT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억울합니다. 아프리카 이쪽에 취직 관련주들 가는데
하필이면 틱톡 쪽으로 엮였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이 MBT는 네이버 특히나 네이버 웹툰 상장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중에 네이버 웹툰 소식이 들리면은 다시 가져 나올 종목이니까 이 특히나 광고 쪽과 연계되는 종목들 이번에 경기 회복과 가장 연관 깊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고주들도 눌려져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일단 취직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매도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들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정종택 매니저는 1위 탈환을 위해서 어떤 종목으로 준비했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을 네.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좀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다양하게 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위치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한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우선은 이제 12월 초까지 좀 랠리를 좀 강하게 좀 펼쳐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맞췄고 중요한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어제 정도의 거래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 시세가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9,400원이고요. 목표가는 1,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끼가 있는 종목으로 제이스택 1위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목표가 1,650원, 손절가 9,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올해 이제 연말을 좋게 마무리해줄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앞서가지고 설명드렸었던 내용과 좀 발 맞춰서 종목을 가져왔고요. 예. 전공정 종목 중에 저는 오늘 PSK 한번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괴가 같네요. 결론적으로 뭐 가던 것들만 가는 거 배 아파 죽겠으니 키 좀 맞추러 가자. 전공정. 그렇죠. 라는 좀 부분으로 가져왔는데 오늘 PSK가 대략적으로 2에서 4%가량의 상승분들을 좀 전공정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을 PR 스트립 공정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PR 스트립군에서는 1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격에 대한 회복률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내에서 증설 내지는 감산 중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붙는다면은 이 PSK 특히나 전공정, 낸드, 디램 쪽은 더욱이 좋은 상승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반도체 중에 딱 하나 걸림돌이 그거였잖아요. 너무 높게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런 전공정 종목들은 다른 반도체 업종군들에 비해서 아직도 낮은 주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좀 매수가는 동일합니다. 시초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PSK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5,500원입니다. 자, 조은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바이오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좀 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편인데 그 부분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이번에 CS2024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가권에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과연 미국장, 국내장 수익률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층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10시 30분 무료 방송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30분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좀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어서 저녁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조 매니저님 방송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대신 이제 녹색 밴드에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답게 실적주에 집중해야 되는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를 빨리 한 기업들의 주가는 항상 통계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밴드에 좀 들어오셔서 실적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으시고 일단 녹색 밴드에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정종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범수 매니저, 정종택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